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승명 선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원엠투엠 저희가 이제 이틀 동안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실습 교육이 추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원엠투엠 표준을 거의 최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한 2차 총회부터 참석해서 오랫동안 표준화를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개발 교육을 진행하는 것처럼 결국 저희도 과제 관점에서 이런 원엠템 표준 플랫폼들을 쓰고 서비스로도 한번 개발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산하고자 특히 이제 오픈소스랑 연계돼서 저희가 이 활용 기반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TTA에서 이제 아카데미를 열어주신 덕분에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강의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네. 그리고 뭐 이따가 장표에도 아마 잠깐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원엠템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나온 원엠템이라고 하는 표준 기술을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드리는 거고 원엠템 홈페이지는 원엠템.org 해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공개되어 있는 규격,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최신 버전 규격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저희가 디벨로퍼 가이드 이런 표현을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원엠템에서 나와 있는 표준 문서 중에 하나고 그게 사실은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 버전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리뉴얼된 홈페이지에 약간 외부로 변경해서 제공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미디어 소개 자료라든가 아니면 릴리즈에 대한 여러 가지 요약 자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컨텐츠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이따 실습, 특히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설치하는 부분에서, 플랫폼 설치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원엠템 오버뷰라고 그냥 작성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아래 뭐 생소한 로고도 좀 있긴 한데, 저희가 2년 전에 그 중국에서 원엠템 해커톤을 할 때, 해커톤을 하게 되면 결국에 지금 오늘 하는 것처럼 뭔가 원엠템을 잘 모르지만 원엠템을 조금 배워서 학습을 해서 실제로 그거를 이제 뭔가의 개발품을 만들어 보는 이런 해커톤을 중국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이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그 진행을 했던 게 이 뒤에서 이제 소개 드릴 텐데 TTA처럼 지금 그 원M2M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유럽의 통신표준기관 엣지 쪽에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커톤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소개 자료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전에 사용하던 게 있었는데 이게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 좀 보강을 하고 개발자를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컨텐츠들을 교육 컨텐츠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재작년에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환들을 지금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기관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에 이제 원엠팀 다른 해커톤, 그다음에 아니면 개발자 대회 이런 데 어떻게 보면 교육 목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장표를 부득이하게 영어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게 강의를 하는데 왜 장편을 영어일까라는 궁금증이 아마 있으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목적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우리말로 넣고 하는 이런 영상들을 원래 작년에도 생각은 했는데 결국엔 시간이 없다고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우리말로 영상이 이제 올라는 갈 거고요. 저희가 시간이나 공수를 조금 더 드린다면 영어 더빙 영상까지는 힘들더라도 그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영문 자막이라도 좀 올려서 최신이나 현행화된 저희 국내에서 강의했던 것들을 영문 자막과 같이 이제 유튜브에다 공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표는 영어일 수밖에 없다. 뭐그 말을 드리는 거고요. 바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시간을 보고. 네. 첫 번째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이제 원엠템 설명도 저희가 좀 덜 드렸는데 원엠템과 이제 ITUT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엠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표준 단체를 이제 구분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어, 사설 표준이고요. 사설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회사들이 모여서 뭔가 표준을 만드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장표 여기 타이틀에 나와 있지만 ITUT 아니면 ISO 아니면은 IEC 이런 표준은 이제 공적 표준이라고 합니다. 공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 단위로 모여서 이제 표준을 만드는 거고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나 이런 것처럼 국가 대표단이 실제로 국가들을 대표해서 뭔가 표준을 이제 같이 만드는 거다. 이런 거고, 1M2M은 사실 국가 단위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소속한 기관처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캐티, 뭐 아니면은 뭐 미국의 뭐 퀄컴 이런 회사들이 회사의 그런 이해관계상 같이 무언가의 규격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M2M with ITUT라고 했던 게 사실은 1M2M이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 결국 사설 표준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단체 표준인데 단체에서 만든 표준이기 때문에 국가 표준은 아니고 표준인데 실제로 IUT의 이렇게 표준으로 이제 전환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원래는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의 단체 표준, 사설 표준을 글로벌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IUT의 공적 국제 표준으로 전환 채택돼서 국제 표준이다.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모태를 보게 되면 1M2M은 아까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뭐 아티스트 TI, 엣지, TSDSI, CCSA, TTA, 아리브, TTC 이런 주요 국가 및 대륙의 ICT 표준을 만드는 그 각 지역별 표준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따로따로 뭔가 IoT 표준 예전엔 MTM이었고 지금도 그래서 단체 이름은 여전히 MTM이라고 남아 있는데요. MTM을 표준을 따로 만들지 말고 한국 거 따로 유럽 거 따로 만들지 말고 우리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자.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쓰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리 뭔가 생태계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 대륙들이 이제 좀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는 나중에 들어왔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인도에 있는 그런 TSDS의 회원사들이 장표는 아마 제가 또 표현을 빼먹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인도의 국가 표준, 우리나라를 치면 KS에 해당하는 건데요. 국가 표준으로서 1M2M이 국가 표준으로 전환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국가 단위는 아니고 이제 글로벌리 이제 공적 표준으로서 ITU-T 표준으로 1M2M이 지금 전환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 그 뭔가 권고, 뭔가 다른 문서가 아니라 ITU-T에서는 실제로 표준 문서를 부르는 그런 용어 자체가 레코멘데이션이라서 어쨌든 말씀드리는 거는 1M2M 표준이 ITU-T의 공식 표준으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M2M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단체라는 1M2M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표준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1M2M을 왜 만들었으며 1M2M이 어디까지 이제 사실은 표준을 하는 건지 1M2M을 가져다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조금 개념을 간단하게 좀 잡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저희가 뭐 TTA 단체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교육도 결국에는 IoT 표준 교육으로서 이제 1M2M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볼드 이탈릭 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1M2M은 이제 표준 기술입니다. 예전에 이제 MTM이라고 불렀고 지금 이제 IoT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예전이라고 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 뭐 2011년 그다음에 1M2M 설립된 한 12년 혹은 그 전의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뭔가 내가 M2M 그 전에 M2M을 불렀으니까 MTM 혹은 뭐 USN 이런 네트워크 얘기하던 시절에 내가 뭔가 이제 솔루션을 만들면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이게 다 이제 사이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스마트 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럼 당연히 사용자를 위한 뭐 관제라든가 아니면 개개인에 대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이제 홈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좀 쓸 거고요. 홈이 됐던 뭐 카가 됐건 아니면 에너지가 됐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으로 다 개발해서 개별적인 시스템 안에서만 동작을 하는 건데 결국 이제 M2M이나 IoT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뭔가 그런 도메인 간의 뭔가 그 융합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같은 이제 솔루션 만드는 업체인데 내가 A라고 하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솔루션 혹은 디바이스 혹은 응용이랑 B라는 그런 시스템에다 납품하는 거랑 결국에는 재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자.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시장이 파편화된다는 그 개념이랑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A사, B사, C사가 만약에 같은 인제 그 중앙에 뭔가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면 나는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뭐 계속해서 인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디바이스를 만드는 업체라고 한다면은 그 디바이스가 A사를 위한 A사의 인터페이스를 채용한 디바이스, B사 거, C사 거가 아니라 A, B, C가 만약에 표준을 채용한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다면 내 디바이스는 뭐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계속해서 이제 큰 시장에다가 내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 부분들을 이제 만든 거고요. 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화면상 화살표는 네트워크가 있지만 실제로 네트워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사용자 관점에서 응용 서비스를 만들 때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도 실제로 OS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API를 쓰는 것처럼 자주 쓰는 기능, 예를 들어 뭐 파일을 열고 닫고 그다음에 파일을 쓰고 뭐 이런 거 이제 좀 비유 삼아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공통적이고 공통적인데도 내가 시스템이 다 사일로가 되어 있으면 매번 같은 것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OS에서 주는 것들을 내가 갖다 쓰고 나는 실제로 서비스에 해당하는 혹은 로직에 해당하는 것만 개발을 이렇게 조그맣게 슬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M2M에서의 여러 가지 파편화된 시스템들도 공통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모아 가지고 그거를 하나로 정의를 해 보자. 여기 레이어라고 인제 그냥 레이어 그림상 좀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뭔가 IoT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공통 서비스를 내가 우리가 하나로 정의해 보자. 그리고 그거를 결국에 이 뒤에서 이제 용어를 쪼끔씩 바꿔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국에는 그 공통에 해당하는 박스를 우리가 플랫폼으로 만들자라는 게 표준에서는 말 그대로 표준 문서로 개발을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누군가는 오픈 소스든 아니면 상용 소프트웨어로든 예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인제 구축하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서비스를 빨리 만들 수 있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그 플랫폼 공통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써서 내 디바이스를 연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기도 한데 요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 원엠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 중간에 박스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는 이 장표를 넘기면서 쪼끔씩 고찰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엠템 단체 얘기도 잠깐만 드릴 텐데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원엠템이 처음부터 인제 설립돼 가지고 기존의 운영을 과거에 운영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이거 운영 조직은 빨간색은 다 운영 조직이어서 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테크니컬 플래너리가 우리말로는 일종의 뭐 기술총회고 기술총회는 결국엔 산하의 워킹 그룹들 여기 워킹 그룹은 표현은 빠져 있고 약어만 있지만 이런 6 개의 예전에 워킹 그룹을 운영을 하면서 결국에 규격들을 각각에서 인제 만들어 냈던 거죠. 요 표준 단체가 하는 거는 기술 규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 규격들을 각각의 워킹 그룹에서 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 인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배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원엠템이 지금 릴리즈 4 이제 공개가 인제 뭐 계속 미뤄지긴 했지만 목전에 두고 있고 규격이 인제 점점 나오고 릴리즈 3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새로 만드는 규격보다는 기존에 있는 규격들을 뭐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기존의 규격에 추가 인터페이스로 정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6 개를 인제 분리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이것들을 인제 연관성 있는 것들을 통폐합해서 3 개의 워킹 그룹으로 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제가 약어를 여기다 빼먹었는데 여기는 쉽게 말해서 requirement 만들고 여러 가지 도메인 데이터 모델, 인포메이션 모델을 정의한 워킹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인제 기존의 아키텍처, 프로토콜, 시큐리티가 합쳐져서 시스템 디자인 앤 시큐리티라는 워킹 그룹이고 여기는 테스팅 워킹 그룹이 어떻게 보면 쪼끔 더 그 아레나를 확장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테스팅 앤 디벨로퍼 에코시스템이라서 테스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격들도 만들어 내고 실제로 개발자 지원을 위한 기술 보호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인제 아까 원엠템의 그 탄생에 대한 내용을 쪼끔 말씀드렸는데 되게 추상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이번 장표부터는 쪼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릴 거고요. 앞에 그림에서도 사실은 용어상으로는 커먼 서비스 레이어라고 해서 뭔가 OSI 7 레이어처럼 레이어 구분으로 쪼끔 한번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인제 용어를 바꿔가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요 3 개짜리 레이어 그림은 뭐 제가 따로 그린 건 아니고 저도 레이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원FPM 스펙의 첫 번째로 나와 있는 TS 1번 문서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고요. 결국은 레이어링을 통해서
다른 데서 정의한 특히 이제 IoT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IoT 레퍼런스 모델이랑 좀 가끔씩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원엠팀에서 지금 뭔가 원엠팀 스코프 구분을 정의를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레이어를 뒀는데 실제적으로 원엠팀이 담당하는 거 원엠팀 표준에서 무언가 규격이라고 아니면 스펙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은 요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위아래가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가운데를 정의하고 가운데가 위아래랑 연동, 뭐 인터페이싱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를 이제 정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IoT 레퍼런스 모델의 그 IoT에서 정의한 거는 이걸 일종의 인제 하나의 인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인제 디바이스 하드웨어 영역이 있고 하드웨어 위에 인제 IoT 디바이스들은 서로 간에 통신이 인터넷 오브 띵스이기 때문에 통신이 돼야 돼서 그런 통신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레이어 아니면 혹은 인제 뭔가 일반적인 공통 기능들 결국에는 이제 공통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있는 이유는 아까 원엠통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통 기능을 아예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공통화시켜서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뭐 어프로치였고요. 원엠템에서도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추상적이실 것 같아서 그냥 뒤로 빨리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엠템은 아까 제가 원엠템 플랫폼 이런 표현도 좀 썼는데요. 특히 인제 여기서 요 부분이 인제 나중에 용어가 바뀔 텐데 결국에 원엠템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역을 여기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원엠템 플랫폼이 맡아 있는 부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에어리어 결국은 이제 원엠템 어플리케이션이랑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엠템 플랫폼은 네트워크 서비스 레이어 그러면 뭔가 네트워크 단위랑도 뭔가 이어져 있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참고로 이게 네트워크 레이어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 레이어가 아니라 네트워크 서비스 레이어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도 예를 들어 뭐 3GPP에서 만드는 뭐 LTE라든가 아니면 5G 이런 통신 네트워크 쪽에서도 실제로 뭔가 서비스 API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뭔가 네트워크에서 프로토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뭐 망 관리, 망 혼잡도 관리 아니면 뭐 디바이스를 깨우고 재우고 등등등등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응용에 해당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랑 연동하기 위한 개념을 잡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플리케이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제 공통화를 시켰고 여기에다 정의를 했고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그걸 일일이 구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다 쓴다. 가져다가 쓴다는 표현 자체가 결국에는 API를 정해서 제공한다. 뭐 이런 표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엠2M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결국에 원엠2M 플랫폼, 그다음에 원엠2M 플랫폼과 연동하는 원엠2M 이 어플리케이션 요거가 이제 주요한 개념으로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그럼 플랫폼이 정확히 어떤 형상으로 나올 수 있냐를 뭐 그냥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는 건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뭐 서버에 탑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저희가 실습 교육 통해서는 각자 가지고 계시는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랩탑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실 거고요. 아니면은 컴퓨팅 환경이 지원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좀 AP 공유기처럼 생기긴 했지만 거기에다가도 이제 자원이 있으면 설치를 할 거고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 이런 데다가도 실제로 원엠템 플랫폼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결국에는 서버가 됐든 뭐 표현이 이제 뭐 클라우드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서버,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디바이스에서도 약간 좀 리치한 디바이스에다가는 원엠템 플랫폼을 탑재할 수 있다. 플랫폼 탑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플랫폼이랑 연동한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것들 플랫폼이랑 연동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뭔가 좀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어쨌든 그러면 디바이스에다가는 어플리케이션도 올리겠지만 사실은 필요하다면은 내가 요구사항에 의해서 내가 개발한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에 의해서 필요하다면은 플랫폼도 올릴 수가 있다. 그건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제 뭐 예를 들어 뭐 엣앤포그 이런 것들도 한참 화두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원엠템 입장에서 대비를 해 보자면 약간 경량형 엣지 디바이스의 원엠템 플랫폼에 해당하는 그런 스택을 올리게 되면 엣지 디바이스 혹은 엣지 플랫폼 원엠템이 올라간 요런 식으로도 저희가 인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 아래서도 보면은 그래서 인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인제 서버에다가 하나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제 디바이스나 앱을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플랫폼을 이런 것처럼 디바이스 플랫폼을
내가 집에다가 이제 홈에다가 이제 두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은 서버 플랫폼과 연동돼 가지고 서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자유도를 가지고 뭔가 좀 분산된 환경으로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뭐 이론적으로 도 가능한 부분이 실제로 이제 그 뭐 구축 사례는 나중에 좀 더 확보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그 전력망에 해당하는 그리드에 해당한다면 그리드는 어떻게 보면 게이트웨이가 약간 좀 다중적인 구조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뭐 AMI 센서들이 쫙 있고 그게 이제 동별로 수집되는 뭔가 게이트웨이가 있고 동 이외에 군 아니면 시 단위로 수집하고 그게 이제 전국 단위로 수집하는 뭔가 서버 플랫폼을 동작하고 이런 플랫폼이 뭐 다중으로 이제 여러 하이어라키로 이제 구성되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원엠템에서 제공하는 그런 표준 인터페이스를 써서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플랫폼은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은 플랫폼과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뭐 요렇게든 아니면 요렇게든 다이렉트로 이제 통신하는 거는 원엠팀의 아키텍처 사상상 이런 것들을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 이제 반대되는 이제 개념이 뭐 지금 조금 아키텍처는 바뀐 거 추가된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뭐 예전에 뭐 올조인 아니면 지금 뭐 OCF 이런 것처럼 피어투피어로 디바이스 간에 통신하는 거랑은 아키텍처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고만 그냥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들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그런 플랫폼이 제공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써서 플랫폼에서 뭔가 대신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이쪽의 어플리케이션과 이쪽의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되는 모델이다. 이건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나가실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 여기에 있는 거든 여기에 있는 거든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뭐 기본적인 기능이 될 것 같고요. 기능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공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이벤트를 전파하기 위해서 뭐 서브스크립션 노티피케이션 구독 통지를 뭐 쓴다거나 그룹으로 여러 가지 리소스나 디바이스를 제어한다거나 등등등등 수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원MTM이 이제 표준이 넘버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표준 안에 추가가 된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공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내가 IoT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뭐 홈이라든가 아니면 비에클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스마트 시티처럼 이제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 기능 자체가 이제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서비스를 할 때 내가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이런 것 남이 만들어준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것들이 제공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원앱투엠 표준에 추가가 되고 있고 실제 개발에도 이제 오픈 소스든 아니면 상용 소프트웨어에 탑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엠팀 표준 아까 제가 뭐 표준 릴리즈 4 이런 거 구두로 그냥 말씀드렸는데요. 릴리즈라고 하는 표현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표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개의 문서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기술 규격에 해당하는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TS 그다음에 기술 보고서에 해당하는 테크니컬 리포트 TR 두 가지 분류로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꾸러미로 뭐 쉽게 말해서 꾸러미로 이제 배포하는 거, 공개하는 거가 이제 릴리즈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릴리즈 3까지 공개를 했고 4는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일부 규격이 이제 조금 마무리가 안 돼서 공개를 좀 미루고 있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원엠템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릴리즈 4 지금 현재 만들어진 드래프트 문서는 아마 PDF로 다 공유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점상 지연이 조금 많이 됐고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표준화 회의도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속도가 조금 더 느린 감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릴리즈 1, 2, 3를 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뭔가 좀 역점을 두고 표준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상세한 것들은 이제 그냥 워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개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로 이제 릴리즈 1의 핵심 기능 위주로 저희가 이론 교육이랑 그다음 실습을 좀 해드릴 거고요. 일부 연동이라든가 뭐 나머지 기능들은 뭐 간단하게 조금 사이사이에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릴리즈 1, 2, 3의 그냥 성격만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드리고 요 정도는 넘어갈 텐데요. 릴리즈 1은 말 그대로 첫 번째 릴리즈였고 릴리즈가 나왔으면 그 릴리즈에는 표준을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쓴 표현인데요. 미니멈 디플로이블 솔루션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공통 기능들이 그 당시에도 사실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릴리즈 1에 있는 주요 기능들만 써도 이제 큰 단위로 봤을 때는 상세한 기능들은 이제 계속해서 추가가 되지만 큰 단위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이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예를 들어 AMI 센서가 데이터를 이제 읽어서 센서 리딩을 해서 플랫폼에 저장하게 되면 뭐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그걸 뭐 읽어간다거나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디바이스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연동, 그런 디바이스 제어 프로토콜과 연동해서 원격 제어 뭐 OMA, DM이나 뭐 이런 것들과 연동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룹으로 내가 다수의 디바이스나 응용과 실제로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것 등등등등,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레이즈 1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다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토콜 얘기는 이따가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리즈 2에서는 아까 그 하반기 교육도에 저희가 연동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표준에 있는 부분은 네, 일부는 있고, 사실 이제 LWMTM이나 OCF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있긴 하지만, 저희가 하반기 교육에 준비한 거는 이 디바이스 연동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아직 표준화가 좀 덜 돼서 사실은 일부는 표준에 기본적인 이제 그 프레임을 좀 쓰면서도 일부는 특정 디바이스에 약간 좀 오리엔트된 부분들을 제가 실습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이랑 여기에 지금 표준화 범위는 조금 그 빠져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서 로라 왼쪽에 디바이스들과 연동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교육으로 지금 잡아놨고요. 예전 버전 기준으로 저희가 LWMTM 연동이라든가 OCF 연동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오픈 소스로 예전에 공개해 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쨌든 원MTM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릴리즈 1에 공개를 했는데, 원MTM이 뭔가 그 전체 IoT 시장에 아주 도미넌트하게 깔려서 원MTM만 알면 내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사업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MTM은 당연히 구축을 가져가고 활용 확산을 하되, 이제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비즈니스 입장에서요. 그렇지 않은 기존의 레가시 인프라나 아니면 다른 기술들의 탑재된 디바이스나 그런 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분들이 무조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표준들을 만들었고요. 그건 릴리즈 3에서도 뭐 계속해서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시험 인증 부분에서 아마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 텐데, 시험 인증과 관련된 규격들도 계속해서 좀 추가를 했었고요. 그 확장성에 대한 그림인데, 어떻게 보면 요 앞에 있던 그림 조금 수정해서 업데이트 됐다고 좀 보시면 되는 건데요. 원M2M만으로 시스템을 구성했던 그냥 예제가 그냥 개념 설명서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조그만 풋프린트가 작은 디바이스에 원M2M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네, 특히 이제 디바이스 쪽에 문제가 되겠네요. 그쪽을 원M2M으로 실제 시스템을 확산해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대단히 비즈니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원M2M이 아닌 디바이스들을 원M2M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들을 만들어 왔고요. 이게 뭐 계속해서 이제 실제로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그 프로토콜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매번 이제 저희가 연동 표준을 만들 수는 없어서 실제적으로 공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원M2M이 아닌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원M2M의 플랫폼과 실제로 연동을 시켜서 원M2M이 아닌 원M2M 어플리케이션에서 원M2M이 아닌 디바이스를 내가 서비스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약간 좀 지네릭한 표준이 나와 있고요. 기존에 있던 레거시 시스템들과 실제 원M2M, 예를 들어 여기 그림상으로는 원M2M 서버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연동할 거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원M2M 서버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들을 가지고 여기 앞에 부분에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프록시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쪽에 연동 개발을 하게 되면 원M2M 인터페이스로 여러 가지 데이터나 기능들을 이제 호출해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이제 서비스를 이제 뭐 통합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약간 시험 인증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원MTM의 전체 표준 리스트는 아까 ITT 관련된 그런 그 표에서도 잠깐 나왔었고, 실제적으로는 좀 더 많은 그 중간 과정에
기술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그 많은 것 중에 이제 주요한 규격들을 어떻게 보면은 개발 관점에서 어떤 순서로 내가 이걸 따라가면서 보고 인증을 수여받을 수 있겠느냐, 요 관점에서 그냥 이거를 플로우처럼 그려 본 건데요. 나중에 이제 몇 번 보시다 보면 표준 번호는 조금 더 익숙해지실 텐데, 일단은 뭐 앞에 부분에 유즈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리퀘어리먼트 이런 문서가 지금 요 그림에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에 원엠템 아키텍처 문서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말 그대로 이런 것들도 있고, 저희는 굳이 인제 인터페이스라는 거랑 프로토콜을 인제 규격을 나눠 가지고 이제 작성을 개발을 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뭐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API 뭐 인터페이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개발 관점에서는 프로토콜 레벨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토콜 상세, 예,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 제이슨 메시지 뭐 XML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 보낼 거냐. 그 안에 예를 들어 각각의 속성들은 뭐 데이터 타입이 뭐 스트링인지 아니면 뭐 인티저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게 이제 프로토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장표가 따로 있어서 그걸 좀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내가 그러면 원엠2M을 예를 들어 이번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인제 쪼끔 더 이해를 하시고 '아, 원엠2M으로 다른 그런 회사들처럼 한번 사업화를 한번 해 봐야겠다.' 오픈 소스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시든 아니면은 기존의 오픈 소스든 상용 플랫폼과 연동하는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접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원엠템을 저희 교육 과정 이외에 쪼끔 더 들여다보시고 사업화하기 위한 그 방안을 세우셔야 될 텐데, 그래서 인제 주요한 규격들이 인제 이런 아키텍처, 특히 여기에 인제 API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키텍처랑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거고요. 당연히 이거 문서가 뭐 한 300-400 페이지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열식으로 되어 있지 이게 어떤 건 중요하다, 어떤 건 뭐 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규격이 원래 작성되진 않기 때문에 요거를 인제 처음부터 보시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이런 피처 카탈로그라고 하는 걸로 지금 여러 가지의 원엠템에서 제공한 표준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요약을 해 놨고, 이걸 요약을 한 이유는 실제로 내가 그러면 원엠템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제 그 응용이 아니라 실제로 플랫폼 영역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 구분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원엠템 프로덕트들은 어떤 기능들을 탑재를 해야 되는 건지 프로덕트에 대한 유형을 여러 가지로 인제 정의를 해 놨고요. 그게 이제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원엠템 제품을 만들 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일종의 객관식으로 여기에 인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프로파일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거기에 실제로 인제 번호가 인제 어떻게 보면 좀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각각이 인제 그 카탈로그에 해당하는 그런 세부 기능들입니다. 이거가 인제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인제 이 프로파일 객관식으로 되어 있는 기정의된 프로파일을 참고하시는 이유 자체가 결국엔 이제 내가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인제 검증을 받아서 나중에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나중에 사업적으로 쪼금 더 도움이 되실 텐데, 인증 프로그램 자체가 실제로 그 프로파일 단위로 테스트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나는 그 서버 플랫폼의 1번 프로파일로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인증을 받고 싶어요라고 해서 인제 인증 프로그램에 가서 이제 이것들을 신청하게 되면 그거 기준으로 실제 쪼끔 더 상세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테스트를 수행을 해서 실제로 내가 개발한 그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프로덕트를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역순으로 프로덕트 프로파일, 피처 카탈로그, 그다음에 필요하시면 실제 개발자들은 각각의 인터페이스 해당 여기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명세를 이렇게 역으로 좀 보시면서 상세 내용을 쪼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이렇게 뭐 전체 플로우를 한번 좀 제품 기획, 뭐 일종의 제품 기획 혹은 이제 테스팅까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린 건데, 결국에 나중에 이쪽을 가시더라도 이게 내용판 그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표준 내용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도 표준의 주요한 기능들을 내가 이해하고 실제 개발 수준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금 교육 개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봐 주시면서 실제로 한번 좀 따라 하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이제 질문하시면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장편 이제 슬슬 끝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앞에서 말씀드린 거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였는데, 내가 도대체 원MTM 뭐 괜찮아 보여서 뭔가 제품화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것들을 내가 실제 개발해서 제품을 해야 되느냐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역순으로 이제 좀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이제 해드리면서 주요한 API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당연히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품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었을 때 내가 인증을 어떻게 받을 거냐를 요 흐름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인증 프로그램 자체가 이미 지금 어쨌든 만들어져 있고요. 기존에는 TTA가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도 하고, 실제로 인증 프로그램을 하는 건 누군가 말 그대로 이제 그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건데, 실제 시험 자체는 이제 시험소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증소가 있고 이제 시험소가 있는 건데, 최초에는 TTA가 둘 다 수행을 했다가 지금 인증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GCF라고는 글로벌 서티피케이션 포럼의 국제 기구에 이제 이관을 해서 이쪽에서 운영은 하고 있대요. 실제 시험소 자체는 여전히 TTA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TTA 담당자를 통해서 실제로 좀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옛날 리스트고 일부 리스트이긴 한데, 실제로 여기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원문팀 인증을 통과한 제품의 목록 같은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원엠템이 표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표준이어서 장점도 있고 당연히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그 시장 주도적인 그 예를 들어 AWS나 아니면 애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기능은 단순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생태계를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는 반면,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개된 기술이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표준 기술, 뭐 램통과 같은 표준 기술이 있는데요. 표준 기술의 또 다른 장점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표준 인증 체계인 것 같아요. 결국 공개되어 있는 기술이라서 그 표준 문서를 보고 내가 직접 개발을 하든 아니면 오픈소스나 이런 걸 참조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빠르게 개발을 하든, 결국에는 나의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실제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거 인증에 대한 그런 퀘스천을 던질 건데요. 인증 프로그램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개발을 해서 상품화한 다음에 인증을 받아서 나는 어디 어디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업화하기가 조금 더 용이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릴리즈 4 이제 거의 다 마감되고 있는데요. 릴리즈 4는 아마 나오면은 뭐 요약서 아니면 해설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TTA 통해서 만들 생각이라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 뭐 기존의 릴리즈 1, 2, 3, 그다음에 오늘 설명드린 원엠템의 기본적인 개념 등등등등, 릴리즈 4의 여러 가지 신규 기능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정리된 문서 형태로 아마 하반기에 TTA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소식 같은 거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교육 신청하신 분들은요. 아까 제가 뭐 오픈소스 잠깐 얘기 드렸었고, 사실은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현행화는 딱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에 원앤투엠의 상용 제품들도 상용 이제 플랫폼 기준입니다. 상용 플랫폼들도 지금 인증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소스는 인증 자체는 저희 캐티가 하고 있는 오션 커뮤니티의 모비우스가 지금 인증을 받아져 있고, 오픈 소스 기준은 지금 최초이고 아직까지는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약간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나 아니면 테스트용으로는 다른 오픈 소스들도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개발 환경이 조금씩 달라서 실제로 이제 내가 원하는 약간 좀 그 러닝 커브가 처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용으로 아니면 테스트 POC용으로는 각자의 환경에 맞는 걸로 한번 좀 개념 검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OS IoT는 실제로 이제 디바이스 쪽에 경량화된 스택을 만들려고 해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다른 오픈 소스랑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그 인증을 받은 모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표준 적합성이 이제 다른 오픈 소스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션 오픈 소스 홈페이지 여기인데요. 요걸 잠깐 좀 보여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IoT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오픈 소스를 이제 제공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목적이고, 최초로는 이제 원엠템 표준에 해당하는 그런 표준 플랫폼의 구현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응용 원엠템 응용들 아니면은 연동 프록시,
그다음에 개발 툴 이런 것들을 제가 제공을 좀 했었고요. 이건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지금 아마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현행화된 이거 리소스 브라우저도 인제 아마 설치해 가지고 쓰는 방법을 좀 보시게 될 거고요. 이런 툴 같은 것들도 인제 결국에는 원햄튼 표준 기준으로 저희가 요 오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AI 쪽에 해당하는 AIoT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의 성과물들도 저희 캐티의 산출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 특히 연구 과제에서 나왔던 이런 것들을 이 오션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엠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원엠템에서 제공하는 원엠템에서 정의하는 이런 이게 애니메이션이 지금 빠져 있는데 실제로 여기 뒤에는 그 회색 부분은 원엠템 실제 표준 아키텍처 문서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뭐였냐면 원엠템 표준 아키텍처에 정의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실제로 오션에 오픈 소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그림들이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인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오픈 소스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원엠템으로 무언가 시스템을 구성해서 인제 운영해 보실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레디돼 있다. 요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 똑같은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 사실 활용 사례는 더 많고 어떻게 보면 이건 지속적으로 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활용 사례를 저희가 뭐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자리는 아니라서 그냥 1-2 개만 좀 업데이트를 해 봤고요. 예를 들어 인제 스마트 시티도 인제 많이 나오고 있고,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IoT 디바이스들로부터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그걸 뭐 관제하는 서비스로 또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를 이루는 건데요. 벌써 이제 해가 지나 가지고 작년이 돼 버렸는데, 작년에 이제 안양 스마트 시티 인제 구축 사업 이런 데서도 실제로 원엠템이 여기에 인제 들어가 있는데, 원엠템 플랫폼이 들어간 인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국내에서 기존에도 예전에 이거는 커머셜에가 썼던 부분이 결국 이제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구축 사업이랑 쪼끔 다른 성격이 어떻게 보면 시범 혹은 실증 사업들인데요. 예전에 인제 시입 한 5 년도부터 시작했던 부산, 고양, 대구 이런 실증 사업들이 과거에 있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인제 상용 구축, 그런 구축 사업들로 용인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등등 여러 지자체에 지금 현재 구축된 사례가 있고, 제가 뭐 면면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뭐 약간 좀 R&D 하는 기관이라서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런 스마트 시티 이런 구축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 공모가 나올 때 IoT 표준 혹은 뭐 원엠템 표준 같은 것들을 써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 조건들이 달려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제로 원엠템을 스마트 시티 시스템 구축에 활용한 사례들이 또 있고요. 뭐 다양한 분야가 이런 어떻게 보면 뭐 IIoT 말고도 있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모비우스를 가지고 구축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 모비우스 말고 이제 디바이스 플랫폼에 해당하는 뭐 엔큐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픈 소스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한 이제 상용 구축, 뭐 시스템 상품화 이런 사례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은 사실 저희가 정리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없고요. 저희가 오픈 소스를 인제 깃허브이나 이런 웹사이트로 전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저희가 일일이 추적하기는 좀 힘들고, 그냥 저희 거 말고 저희 오픈 소스 말고 인제 원엠팀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능형 사물 인터넷 협회에서 매년 이렇게 그전에는 IoT, 지금 이제 AIoT 인제 제품이나 서비스 편람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있는 거 몇 개 검색해 보니까 인제 원엠템을 상용화한 이런 것들도 여러 개가 실려 있고요. 아마 편람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들도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인증 프로그램에서도 실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사실 편람에 많이 포함은 좀 안 돼 있고요. 지속적으로 실제로 원엠팀이 일단 뭐 해외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얼마만큼 상품화돼서 제품화되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마 TTA랑 협회랑 같이 공동을 해서 그런 사례를 쪼끔 더 아카이빙하는 요런 것들도 올해부터 쪼금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인제 원엠템을 실제로 인제 연구 개발 목적이든 아니면 상용화 목적이든 사용하시면 그런 사례들이 인제 요런 편람이 됐든 아니면 TTA의 여러 가지 행사나 아니면 자료 지배 이런 것들이 좀 포함돼서
실제 생태계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상태로 그런 선순환이 인제 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자 교육이긴 한데 그런 사례들이 뭐 몇 건 더 추가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